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시탈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NKDB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NKDB 연구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려고 여기 왔는데, 특별한 게스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NKDB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선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NKDB라는 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NKDB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NKDB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인데요. 네.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인권 조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착지원본부에서는 심리상담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법률 지원, 법률 교육, 시민 상대로 아카데미, 그리고 앞으로는 북한 인권 박물관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일을 하고 네, 있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저는 또 북한 출신으로서 우리 지선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네, 항상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NKDB가 어떤 곳인지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 연구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저한테 궁금한 게 또 많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왜 이제 하늘씨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현재 저희는 북한 인권 피해자를 위한 안내라는 주제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지역 워크숍이라고 해서 부산, 대전에 계시는 우리 이탈주민 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또 어제는 유엔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출연하게 된 것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동일한 저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하늘 씨가 이제 북한에서 혹시 인권 피해 경험이나 어떤 목격담 같은 게 그동안 또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거로 알지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었고요.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보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다면 북한 군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요새 그 넷플릭스 DP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군 비리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편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구타, 가혹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북한에서의 가혹행위나 구타 이런 것들은 그 DP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과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낮날로 낮 뒷날에 머리 맞아가지고, 물론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혹행위도 되게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정말 추운 겨울에 사소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중대 군인들 전부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그 언 땅에 손을 붙이는, 손 붙이고 한 10분 정도 못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 영하의 그 추운 날씨에, 북한은 또 특히 더 추워요. 한 10도, 15도, 20도 이렇게 되는데, 그 날씨에 맨 땅으로 그 언 땅에 이렇게 손을 붙이고 있으면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욕 같은 거는 기본으로 일상으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혼자서 이렇게 견뎌내야 되고, 또 보위부나 이런 데 신고 같은 거를 하면, 북한에서는 신소라고 하는데, 신소 같은 거 하면 그게 또 군생활을 잘 못하는 사례로 이렇게 되면서 역으로 오히려 더 가혹행위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목숨으로 탈북을 하기까지 이르렀었고,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짧은 시간을 빌어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북한 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에 계시는 동안 혹시 북한 헌법이나 부문법에 그 인권 보호 규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사실 인권 보호법이 있다는 거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처음 들어보는 금시초문이네요. 네. 북한에도 그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규정뿐만 아니라 네. 북한에 계실 때 어떤 인권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인권이란 말보다는 사실 그 북한에서 지금은 금기시한 노래가 있어요. 어릴 적에 맨날 불렀었고, 그리고 또 탈북민들도 많이 아는 노래일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가 없이는 살아도 죽은 목숨이니, 그런 건데 그게 나중에 좀 금기시 됐어요.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거는 북한에서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북한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조금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늘 씨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뵈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인권의 개념, 또 인권 보호,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네. 또 피해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탈북민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탈북민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혹시 그 피해 구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계 인권선언 제9조에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UN 기본 원칙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 접근권,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서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배상입니다.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인데요. 하늘 씨, 배상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배상하면 뭐 손해배상, 네, 어떤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배상하면 우리는 돈, 금전적인 배상을 떠오르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 배상의 개념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재활, 의료, 심리상담, 법률, 사회복지 서비스, 또 진실규명, 공개사과, 기념행사, 교육,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새로 만들고 법률을 개정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다 배상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이것들이 모두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혹시 법적 피해 구제라는 것은 뭔가요? 쉽게 말해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다는 것인데요. 네.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재판이 열리냐에 따라서 국내 법원 재판이 있고 또 ICC 같은 국제 재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재판의 종류에 따라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재판이 있고 위자료, 방금 네네. 말씀하신 손해배상금 같은 그런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 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 한국의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일단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국군포로 출신 어르신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김정은을 상대로요? 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이면 당연히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원은 북한은 이 국군포로 분들에게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하라 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과 김정은에게 이겼네요. 승소했네요. 그렇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할 수 있는 네네. 점은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시대가 김정은 이전 시대에 벌어진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김정은을 상대로 했을까에 대한 것인데요. 법원의 논리는 김정은에게 권력 승계가 되면서 채무, 네. 빚도 같이 승계가 되었다라고 네. 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그 배상금 지급액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 이 판결이 났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돈을 어떻게 지급하냐 문제인데 북한에서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금을 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줄 것 같습니다. 배짜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온 대안은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북한 소유의 재산을 찾아서 그것을 대신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또 추가 소송이 필요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좀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기사로 접했던 것 같은데 네. 그 군포로 어르신들이 승소를 했기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저작권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단체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그 저작권료를 자기들이 다 징수해가지고 그걸 북한에 송금하겠다 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대북 제재 때문에 송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서로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제 그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하늘 씨가 또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요. 북한 소유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저작권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문협이라는 재단의 어떤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어떤 추가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앞선 판결과 다르게
저희에게 좀 부정적인 또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그 민사 재판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형사 재판은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저 민사 재판도 제기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서 이런 사례가 한 번, 두 번 나온 것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 민사 재판에 비해서 더욱 조건들이 엄격합니다. 이 형사 재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형벌권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증거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북한 인권 사건은 이러한 엄격한 증거 요건을 갖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재판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가요? 네, 쏙쏙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와 앞으로의 계획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의 이런 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을 좀 더 모시고 이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그 뒤에 이 변호사분들, 법조인분들을 함께 모시고 검토하면서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탈북민인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또 북한 인권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과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이런 정보들을 주변에 좀 더 널리 알려져가지고 피해 구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연구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인권 관련된 일을 하면서 좀 자주 떠오르는 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위가 자갈이 되고 또 자갈이 모래가 되고 뭐 이런 과정에는 또 한낱 계란이라도 수많은 부딪힘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 부딪힘들을 위해서 저희 NKDB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북에서 오신 선생님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활동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뜻이 있으시고 또 여건이 되신다면 저희와 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또 서로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막 찡하네요. 네, 정말 그래요?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북한 인권을 위한 그런 필드에서 이렇게 직접 일하다 보니까 이제 처럼 말씀하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갈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NKDB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최지선 연구원님과 귀한 인터뷰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좋은 프로젝트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정리한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더 힘을 내서 일해달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